요즘 대한민국 군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안보의 위기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제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정권이 미쳐서 돌아가도 대북 사기 쇼에 군은 중심을 지키면서 무겁게 정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정권이 못된 일을 시키면 못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군축하라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평화에 확실히 들어섰다 생각할 때까지 군축은 못하겠다. 군 통신선 연결해라 하면 남북이. 아니 지금 판문점에 정전위원회를 통해서 한 라인만 연결해 놓으면 되지. 왜 우리가 북한의 군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물자를 지원해 주느냐. 못하겠다. 서해 5도나 DMZ에서의 비무장화를 해라. 그리고 장비나 인력 배치를 철수시켜라 하면 그거는 서해 5도를 포기하는 거고 유사시에 50km밖에 안 되는 서울까지를 북한에 넘겨주는 거다.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재래식 군축에서 우리가 휴전선부터 서울까지 수도권을 비워버리면 우리는 끝이다. GP 안에서 GP도 없애고 폐쇄하고 병력이나 장비를 빼라고 하면 북한이 지금 2km 남북 중앙분계선에서 2km 어제 제가 20km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km 안에 자신들의 남방 한계선들을 일부러 직선이 아니라 안으로 중앙분계선으로 내려오게 만들어가 GP가 아닌 듯이 GP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다 일직선으로 만들면 그때 우리가 빠지겠다. 북한부터 먼저 하라 해라. 이렇게 버텨야죠. 근데 이 군인들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 똥별이라고 하면서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라고 일부러 모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모두가 보는 와중에 장관하고 기무 부대장, 대령하고가 벌인 말싸움, 진실 게임이나 거기에 또 기무 부대장이 또 장관을 들이박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거 정말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방부에 내전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은 거짓말 의혹을 이렇게 자초했고 기무사는 막가는 폭로전을 권력을 등에 엎었는지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장관은 기무사 견문권을 가지고 항상 장관이나 그 국방부 상층부를 털고 다니는 기무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뭐 중간에 복원을 누락시켰거나 말을 잘못한 부분을 기무사에 전가하고 기무사는 살기 위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정권이 송영무를 포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니까 이제는 장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대리인으로서 잡아버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래 싸우냐? 3월 16일 날 계엄문건을 보고를 할 때 지금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는 20분간 장관에게 충분히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송영무는 다른 현안과 함께 5분간 보고 그냥 문건 놓고 갔다. 그리고 또 계엄문건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송 장관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대장까지 했는데 쫄병 앞에 거짓말 하겠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웃기는 이야기가 이때 간담회에 7월 9일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사실관계 확인서를 이 장관실에서 다 받아서 장관 말이 옳다고 받으려 하니까 기무부대장만 서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병삼이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기무사 문건 발언을 덮으려는 의도다. 장관은 몰랐고 대변인이 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요. 지금 딱 보니까 송영무가 제가 볼 때 제 느낌이에요. 3월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3월 말에 청와대에 이 이야기를 설 꺼냈고 청와대는 그때 다른 일에 관심이 팔려고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대북 쇼를 할 때니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럼 송영무가 슬쩍 던져보니까 별 관심도 없으니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뭉개야지. 과거 군의 것도 너무 깔디 집어봤자 결국 나중에 자기가 선배들한테 욕 먹을 거고 그래야지 하고 툭 던져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툭 던졌을 거예요.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 송영무는 뭉갠 거지요, 적당히.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그 기무사 문건이 밖으로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철이한테 줬느냐? 국방부 안에 실세가 주라 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새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송영무가 누가 줬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9일 국방부 간담회에서요. 송 장관이 기무사에서 이철이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방부는 민주당의 이철이가 수차례 이 자료 요청을 해서 국방부가 보냈다라고 했는데 장관이 국방부가 보낸 게 아니라 기무사에서 이철이한테 문건을 슬쩍 줬다고 장관이 지금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송 장관의 발언의 다른 배경에는 기무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지 맘대로 다니고 있는데 이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 감사관실이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기무사와 육본에 감사에 착수한 것도 기무사에 대한 압박 조치로 이해되어서 이 사단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언론이 이 이철이한테 문건을 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철이한테 문건을 줬느냐라고 지금 따져봐야 된다. 한간에는 뭔가 하면 장군 대장 출신의 송영무는 지금 힘이 없고 민간인 출신의 차관이 지금 국방부의 1인자다. 그래서 그한테 다 줄을 서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뭔가 줄을 선 쪽에서 이 문건을 이철이한테 줘서 송영무한테 다시 계엄문건 파동을 불을 질러서 송영무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버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벌인 겁니다. JTBC로 하여금 보도되고 하고 군인권센터에서 또 불을 질렀잖아요. 3월 달에 잠깐 오다가 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건이 나가기 시작해서 밖에서 떠들면서 정권이 지금 문재인까지 달라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난리가 난 듯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계엄 기무사 문건을 뭐 작성한 거 처벌하려면 다 해요. 난 관심 없는데 기무사에서 이철이한테 국방부를 통하지 않고 이 문건을 줬다면 이것은 무사한 겁니까? 이거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군에서 기밀 문건을 일개 국회의원한테 기무사가 직접 문건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그걸 어떻게 질타할 수 있어요? 기무사라 이 요원들이 국회고 청와대고 출입하면서 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한테 독대를 받고 여러 가지 이 정무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기무사를 관여시켰다고 비판하는 거나 문 정권이 기무사가 정권의 끈앞을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한테 청와대 끈앞을 격인 국회의원한테 기무사 문건을 던져줘가지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나서서 국방부 전체를 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가 달라요? 기무사가 그때도 정치를 했고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 장난을 치고 이런 사건을 갖다가 외부로 문건을 빼돌려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송영무는 그냥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 까발려버리고 장렬하게 그래도 대장답게 그만둬요. 더 가봤자 당신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뭐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러는데요.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는요. 그런데 오늘 김어준이 보면 TBS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무사 장교들이 송영무 장관을 거짓말장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게 누가 좋은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이고 누가 정부 편이고 누가 아닌가를 김어준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송영무가 찍힌 거예요. 이거는
이철이가 폭로해서 송영무가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송영무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버렸잖아요. 송영무가 조사 대상이 돼 버렸고 송영무가 청와대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얼버무렸고 그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깔아뭉갰다라는 이야기가 기무사 사령관이나 부대장에 의해서 공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의 때 정황도 송영무가 지금 문재인 의지에 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이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편이 엮여요?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기무사 사령관 그 밑에 기무부대장이 한 편이고 송영무와 국방부 상층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지금 이 정권이 제가 몇 달 전에도 했지만은 서주석 차관을 갖다 놓고 지금 차관한테 더 보고를 하려 하지 장관도 모르게 6.25 뭐 그림 큰 게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다지 않습니까? 장관이 아침을 먹는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무와 국방부 수뇌부가 코너로 몰려가고 대북 사기 쇼에서 이제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구미에 맞는 뭔가를 던져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송영무가 이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지만은 애를 쓰고 있지요. 이 사람도 군인이라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싹 당겨오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방개혁 2020인가를 보고하는데 청와대에서 빠꾸를 미겨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참에 자신들의 이 종북적 속성을 넣어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데 이 아직도 옛날 보수의 잔재의 머리가 좀 남아있는 송영무와 그 위에 장성급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개헌 문건을 가지고 장군들 옷을 싹 다 벗겨버리고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GP에서 철수하는 문제, 군축이라는 미명하에 서해 5도나 DMZ에 비무장화를 하는 문제, 거기 미군 하력부대를 빼는 문제, 국방개혁안에 관련되는 문제, 장군들 숫자를 줄이는 문제, 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전체 군인 숫자를 줄이는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을 지금 송영무 이 각군 수뇌부 등을 한꺼번에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승진시켜가 별 달아주고 그들 데리고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이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자기들이 통제가 가능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송영무가 무능하다, 송영무가 오락가락한다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총질한다고 똑같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버티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성의 군부 상층 세력들을 문 정권에서 몰아내는 과정에서 기무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 언론조차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서로 총질하면서 기강이 무너졌다 이래버리면 아니 국방부 장관은 미국 한번 보세요. 매티스는 별도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가면 각 나라 수뇌부들이 다 정상들이 만나주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적어도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군의 총장 수뇌부들은 정권이요 함부로 이들을 머슴 다루듯이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일정하게 안보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북한과 협상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 지시 하나로 그냥 다 깔아뭉개버리고 빨리 반응 안 하면 개망신을 줘버리고 국방개혁안 보고에서 망신을 줘버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끈떨어졌다고 전 언론 앞에 가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지막 저항을 밟아버리려고 이 문건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적폐청산의 하나로 쇼하려는 것까지 얹어서 청소와 쇼 이 두 개를 얹어서 지금 터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틀리고 이놈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저질 문제로 꼽히는 건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군부 내부의 당나라 군대가 어제 썼더만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도 당나라 군대가 됐다 이러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수준으로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한민국 군부 청소와 이 또 다른 적폐청산 쇼와 북한의 비를 맞추는데 마지막 저항을 없애버리는 지금 단계로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철이한테 기무사에서 문건을 줬으니 지금 송영무 장관은 옷 벗기 전에 이철이한테 기무사 문건을 빼준 놈을 체포해가지고 법적으로 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송영무 당신이 옷을 벗고도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살아남는 거예요. 딴 거 할 게 아니라요. 이철이한테 문건을 갖다 준 기무사의 요원, 그를 보고 주라고 시킨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송 장관의 직권으로 헌병대를 풀어서 조사를 해서 체포해서 군법에 해부해버려요. 이게 나라가요. 아래 위가 없어져 버리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군을 완전히 그냥 누가 군의 기강을 더럽히고 있느냐. 송영무가 이철이한테 문건 준 기무사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드루킹이 이제 25일 재판도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오늘쯤에는 드루킹이 자유의 몸이 돼가 어제 오후에 오늘쯤은 이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저녁에는 짬뽕도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 버거킹이라도 하나 먹고 깜빵 있다 보면 그런 게 제일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드루킹이 지금 아직도 갇혀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동안은 햇빛 보기는 걸렸어요. 자, 드루킹이나 그 가족이나 드루킹이 보지는 못할 거고 경공모 회원이나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설픈 수를 가지고 그래도 권력을 먹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하수인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을 데리고 장난을 치다가는 죽는다. 사심을 버리고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국민에 대한 정의감을 가지고 죽겠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붙어야 지도 살고 진실도 규명된다는 겁니다. 이제 노회찬까지 죽어서 그 죄까지 더 얹어질 거예요. 공갈 협박도 엮으려고 그러잖아요. 증거 조작에다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드루킹에 주어진 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 6개월 지나버렸으니까. 그럼 뭐예요? 네이버 업무 방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라도 그게 그렇게 심한 죄는 아니다. 근데 이제 뭐가 얹어졌어요? 노회찬에 돈 주고 아닌 것처럼 해서 이제 증거 조작했다. 이제 이 죄가 노회찬은 공소권 없음이 됐겠지만은 드루킹 일행은 증거 조작에 관한 죄가 그대로 있을 거고 또 노회찬 측에 특검이 지금 협박을 조사한답니다. 특검이 노회찬 협박 조사가 특검의 목적이에요. 김경수 송인배 조사에서 그 위로 누가 지시하고 최종 보고받았는가가 조사 대상이에요. 이 특검이 하는 꼬라지가 정말 웃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트위터에 한자 어질러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심상정이하고 김종대도 협박 등을 받았는지 조사하겠다. 정말로 이게 특검이 아니라 쫄금. 그러면서 드루킹의 공범인 촛보하고 터렐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제 일당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드루킹 내 방송 보면 볼 리 없겠지만 들으면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애초에 서울구치소에 배 변호사가 가서 너들을 만난다 할 때 그때 사심 없이 만나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당신들을 빼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딱 그게 한계예요. 항상 뭘 들고 이놈한테 붙었다 저놈한테 붙었다 이게 붙을까 저기 붙을까 흥정하고 돈 몇 푼 주고 그 다음에 자리 뜯고 이건 난 당신들을 브로커라고 볼 때 브로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래서 25일날 석방되려고 18일날 특검한테 USB 줘서 그래서 특검이 석방을 시키나 못록에 아예 가다버리나 특검의 성격이 뭔지를 그 정도로도 몰랐다고 한다면 드루킹 당신은 사람들을 모아가 니 앞날도 모르면서 뭔 놈의 점을 치고 역수를 하고 무슨 잠이 두수를 하고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야 사기. 아니
내가 내 앞날이 어찌 될 줄도 그렇게 감옥에 혼자 독방에 갇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앞날이 빤히 보이고 뭘 선택해야 될 건지 빤한데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슬쩍 협박했다가 또 딜 치려고 하다가 또 슬쩍 협박하다가 딜 치다가 그러니까 드루킹 당신 마음속에 정의감이 결여돼 있고 양심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곧대 어떻게 이득이나 좀 볼까 하고 가다가 경찰하고 흥정하다가 검찰하고 흥정하다가 특검하고 흥정하다가 미안하지만은 당신들의 흥정 대상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고 당신들의 파트너는 당신들을 그야말로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승부는 끝난 거야. 권력을 상대로 자리 달라고 했으면 감당이 좀 가능한 수준에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고 한번 붙어야 될 건데 경찰 프로가 잡아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는 정도가 그래 그 권력을 협박을 무슨 간으로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 변호사 지금 5번째 바뀐 거야. 아무 대책도 없는 작자들이 지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겁도 없이 권력을 요리 찌르고 저리 찔러보다가 지금 개심죄에 걸려서 아마 제가 차곡차곡 얹어질 거예요. 무슨 특수 공갈에 증거 조작에 무슨 허위 사실 뭐 부부터 해가 차곡차곡 하면서 이제 업무 방해에 이제 이렇게 다 얹어지면 내가 볼 때 드루킹 일행은 앞으로 햇볕 보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드루킹들 일부를 아직 구속 안 된 핵심 일부를 빨리 집어넣으라고 됐으니까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 왜 드루킹과 그 일행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으려고 하느냐. 그럼 검찰의 이해관계와 문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데 이게 특검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로 웃기는 자들이에요. 32억을 쓰면서 이 짓거리를 하다가 특검을 마감했을 때 진짜 특검에 들어간 사람들 당신들 정말 어디 가서 변호사 해먹겠다고 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죠. 당신들이 정말 특검에 갔으면 왜 특검에 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특검을 발주해서 관철시킨 한국당 인간들도 김병준이 당신 이 특검에다 대고 특별 성명이라도 하나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거짓거리 하라고 특검 시키지 않았다. 김성태 한 대 맞아가면서까지 단식하면서 특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특검 되고 난 뒤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당은 이 특검을 처리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무책임하고 그냥 쇼로 자 특검에서 우리 관철시켰으니까 나머지 특검이 사기를 쳤든지 붙어먹었든지 우리는 알 바 없다.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역사의식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당을 맡아서 끌고 간다면 이게 저게 정당 꼬라지가 될 것인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첩보가 구속된 이유가요. 첩보가 이 자금 관리책이자 드루킹의 최측근을 현재까지도 해왔는데 경공모 댓글 조작에 관한 부분 그리고 김경수하고의 후원에 관한 부분 등이 다 담겨 있는 USB를 최근까지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 USB를 압수를 했지만은 풀지를 못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드루킹이 특검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쫄봉과 이 친구를 촛불을 그대로 놔두면 이 친구가 밖에다 언론에다 대고 뭔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이를 지금 가두는데 지금 왜 이들을 가두는가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촛보가 가지고 있던 USB에 김경수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씩 해서 쪼개기 후원금을 2,700만원 만들어준 내역하고 또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기사 9만 1,800건의 주소 URL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특검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서 김경수의 수사를 집중하고 정의당에 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드루킹과 김경수가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나 일본 대사 등을 놓고 대화한 통화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통화한 사람은 이 김경수의 보좌관이었던 50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줬던 한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이 지난해 5월 대선 이후에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났는데, 이 USB에 드루킹 대 한보좌관 간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데, 댓글 작업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리를 왜 못 주냐고 하고, 여기에 대해 한보좌관이 두 사람은 청와대 인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요구한 자리를 줄 수 없다. 그리고 하는 이 내용을 김경수에 보고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드루킹은 지난 5월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평지에 2017년 2월 김경수가 나처럼 생각하라고 한보좌관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드루킹은 체포되기 이틀 전에 자기가 컴퓨터에 들어있던 통화 내역이나 이런 회계 자료 또 기사 조작한 내역을 USB에 전부 옮겼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비대위에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면요, 나중에 드루킹 사건이 100% 흐지부지 될 건데, 그때 한국당 지도부가요, 김병준이하고 김성태 둘이서 책임 다 져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